웃긴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 가는 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기서 이제 선진 축구를 배워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술적인 부분들과 관련한 뭐 그런 토론 같은 거 아니면 옵타 토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 그 사람 옵타 토론에 온 적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옵타 쪽은 잘 알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본인이 그렇게 연구하러 간 건 없는데 정작 가는 데가 어떤데요? 유에파 뭐 조추첨이라던가 아니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뭐 조추첨식 할 건가요? 지금 막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 보면은 대부분이 행정가로서의 행동들이에요. 감독으로서의 그게 아니고.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드재민 형하고 영구에서 한 인터뷰 대목을 하나 읽어드리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민이 형 가정 빠져나가는 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명분 만들기는 아주 그냥 그래도 일하는 건 티는 내야 되니까 또 인터뷰를 했네. 야, 대단한 양반이야. 어? 재밌게 사시는 1년에 한 4, 5개월은 동남아고 아니 왜 갑자기 레드재민 형을 평가하십니까? 크리스마 감독님 얘기해달라니까. 나 깜짝 놀랐잖아. 저 인터뷰를 재민이 형에 따라서. 네네. 남들은 안 가는데 혼자 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레드 형하고 우리 크리스마 형님하고 한 인터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웨일스전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가 없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얘기죠. 크리스만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을 원했지만 치열함이 부족했다라고 크리스마 감독이 얘기했더니 레드 형이 이거 딱 듣고 아니 그런 선수들을 북돋게 하는 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맞다! 나도 슛 때리라고 소리치고 그랬다. 근데 선수들이 안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슛! 저것도 그 카메라가 안 잡을 때 잘하나 봐요. 왜냐면 중계 카메라 잡았을 때는 아무 그거 없었잖아요. 뒤에서 쿨링 브레이크 때 지시해야 되는데. 아하. 예, 대부분은 쿨링 브레이크 때 선수들 특히 이제 핵심 선수들 불러가지고 막 지시를 많이 하잖아요. 전술적인 지시. 그렇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삐진 거야. 삐진 거예요? 국내 여론에 삐진 거야. 근데 클린스만이 삐지면은 그러면은 꼭 큰 사건들이 납니다. 그렇죠. 헤르타 그 감독 사임했던 거 그 트위터 페북? 예,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그게 사임 발표하려고 라이브를 킨 게 아니에요. 원래는 헤르타 팬들하고 의사소통하려고 그러니까 소통의 자리를 가지려고 라이브를 킨 건데 팬들이 그때 심지어 성적도 아주 안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지랄지랄하니까 삐졌구나. 근데 팬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나 하나 딱 끄고 그러고서 그만둔 거예요. 이든 아이다 지랄. 그러면서 짐 싸들고 스위스로 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쌍갈렌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아들 만나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웨일스전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면 크리스만 감독이 지금까지의 5경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쪼부터. 첫 경기 두 번째 경기까지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손흥민 선수 가운데 갔다 오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 측면을 중요시 여긴 측면의 직선적인 공격을 중요시 여긴 클린스만의 성향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근데 안 됐잖아. 결과가. 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국가대표는 테스트하는 곳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대 축구 흐름이 이렇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볼까 하면 또 안 돼. 그리고 한국 선수 특징을 잘 몰라. 그것도 좀 꾸준히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 느껴지더라. 재성이가 원래는 오른쪽이나 중앙에서 잘하는데 마인츠에서 왼쪽에 있으니까 야 너 왼쪽 서. 뭐 유로파 얘기만 하고. 아니 무슨 뭐 조폭이야? 팔을 나눠 이렇게. 예. 일단 뭐 경기 내용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그렇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죠. 좋았어.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벤투 감독의 색채가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수비 관련된 맵들을 다 봤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전방에서 압박하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요. 지난 웨일즈전은 거의 공격 진영에서의 수비 작업 자체가 없었어요. 맞아요. 제가 그거 보니까 다 그렇게 갈수록 떨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제 사사이 포메이션을 쓰긴 하는데 또 이제 클래시컬한 사사이를 쓰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측면 위주의 플레이들을 해요. 또 웃긴 거는 클래시컬한 사사이를 쓸 거면은 정발 윙을 쓰던지. 그렇죠. 차를 붙이려고. 예, 심지어 역발 윙을 쓰거든요. 예, 역발로 배치를 해요. 이강인이 오른쪽에 거의 계속 섰었잖아요. 이번에 홍현석도 오른쪽에 섰죠. 예, 그리고 홍현석 선수가 윙에서 그렇게 뛰는 선수가 아닌데 윙에다가 배치시켜서 억지로 뛰게 하니까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또 이제 현대 축구의 트렌드도 안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현대 축구는 중원 싸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측면 공격수를 벌려서 쓰게 되면은 풀백들이 좁혀서 서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원 싸움은 근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그 중앙 공격 비율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그가 5경기 연속 떨어지고 있어요. 벤투 감독이 유산으로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냐? 점점 경기가 떨어진다. 그 초반 경기 때는 빌드업을 하고 했었는데. 예. 그것도 진짜. 첫 경기가 가장 잘했어요. 그렇지. 맞아. 예. 그 손흥민 선수 가운데 딱 유연자를 기억하는 거지. 예, 콜롬비아. 선수들이 기억하는 거지. 우리 하던 대로 해본 거지. 지금 클린스만은 내가 봤을 때 포메이션에 선발만 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벤투처럼 만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펩 과르디올라라면 내 철학을 요구하면서 원하는 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선수를 살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국대 감독이다. 정해진 선수들의 장점에 맞춰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런 거잖아요. 프로팀 감독이면 내 축구를 좀 하기 위해서 선수를 좀 영입해달라, 사달라 이럴 수 있지만 나는 국대 감독이기 때문에 난 지금 여기 선수를 갖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저게 어폐가 있는 게 아까 부버지도 얘기했지만 헤르타 베를린도 이적 선수들 영입 많이 해줬잖아요. 그리고 개판 친 거 아닙니까? 감독님한테 개판이라고 좀 그런가? 아무튼 뭐 안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네. 자막 띄워줘봐. 이게 또 어폐가 있는 게 모순인 게 정해진 선수들의 장점에 맞춰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장점 파악을 했냐고. 네. 그러니까 저 말 자체는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예, 원론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원론적으로 이거는 문성이 형이랑 부버지가 하면 맞는 말이야. 평론가가. 예, 근데 일단 뭐 장점에 맞춰서 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안 보이고 있는 것도 맞는데다가 그리고 제가 클린스만 감독의 그동안의 기자회견, 아니 사실 그가 독일 시절부터 항상 그랬어요. 클린스만 감독이 말을 되게 잘하긴 해요. 그리고 외모도 좋고 그 화법도 좋고 차분하게 하지 말을. 굉장히 젠틀하게 단어 구사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요. 알맹이가 항상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러니까 실속이 하나도 없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맞는 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두루뭉실한 얘기만 해요. 처음 이제 지휘봉 잡았을 때 기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당신이 선호하는 축구는 어떤 거냐? 어떤 축구를 구사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선호하고 싶고 이런 거를 팀에 이식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격 축구를 하고 싶은데 난 그 공격 축구를 위해서 뭐 전방 압박을 할 것이고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미들에 그렇죠. 뭘 하겠다. 그래서 난 이런 선수를 그걸 맞춰서 뽑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 근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세밀한 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할 때 상을 비교를 해야지. 왜요? 1년에 술은 딱 2번 먹는 사람한테. 과르디올라? 네, 축구에 미쳐있는 사람을 진짜 미쳐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어떡해, 본인이. 본인이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독일 축구를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고 독일 유학을 하셨고 그래서 독일 축구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독보적인 전문가이긴 하는데 클린스만하고 무슨 구원이 있나요? 아니. 네. 구원은 없는데요. 전 근데 처음부터도 클린스만이 워낙 능력 없는 감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버지가 웬만하면 저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 제가 그래서 SNS에다가도 올렸었거든요. 부임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에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올렸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페북에 뭐 벌써 단호하게 뭘 얘기하던데. 아니, 그래서 막 리트윗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와가지고 또다시 리트윗되면서 뭐 성지순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던데. 그때 썼던 글이 리트윗돼서 성지순례라고?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클린스만 오면은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그림들이. 보였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제3자로 보는 거랑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당하는 걸 보는 거랑 또 달라요. 알면서 당해도 도리어 더 열받는 알면서 당하니까. 난 이렇게 알고 있었고 예측했었는데 똑같이 진행되니까. 그러니까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근데 얘기 좀 개선돼야지. 없죠. 사람은 안 바뀌어. 우리는 조금이나 미약 하나만 기대를 했잖아. 인터뷰를 보고. 한번. 맞아. 첫 기자회견. 맡겨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첫 기자회견. 결국에는 속까지 다 알고 있던 부버지의 말이 맞는 거지. 여기서 오늘 부버지랑 대동단결이 되십니다. 자, 요거도 사실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팬들은 내가 유럽에 있다, 미국에 있다, 한국에 안 온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벤투 등 전에 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표팀은 성장하지 못하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 앞으로 나는 시행착오 있더라도 다르게 할 생각이다. 근데 이게 뭐 대표팀 성장에 대한 이 거론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나라에 맞는 정서가 있는 거고 문화적인 게 있는 거고 국가대표가 성장하려면 이런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한국에 한 달 살아봤냐고. 한 달 이상. 그러니까 너무
한국에 대한 걸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자기가 다 바꾸고 끌어갈 수 있을 자기가 무슨 선진 축구의 수장인 양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어쩌면 태도? 저기 가서 관점. 농사도 저 보고, 저기 가서 이 그물도 끌어보고 막 안 해봤잖아. 한국적인 게 전혀 모르잖아요. 위의 얘기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이거는 사실 유럽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서도? 네, 그거 남아있지 않으면은, 아니, 당연히 그래도 선수들 가장 많이 있는 것들을 그리고 발굴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면서 그리고 저는 그게 웃긴 게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럽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런데 가는 거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기서 이제 선진 축구를 배워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이 가서 그러니까 뭐랄까 뭐 전술적인 부분들과 관련한 뭐 그런 토론 같은 거 아니면 옵타 토론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 그 사람 옵타 토론에 온 적 한 번도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옵타 쪽은 잘 알잖아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토니 크로스라던가 이런 선수들까지도 가요. 가가지고 하는데 클린스만은 한 번도 들은 적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물론 그러니까 월드컵 때 했죠. 월드컵 때 이제 옵타랑 같이 그거 하는 거는 했었는데 그때는 월드컵 그 위원으로 가가지고 한 거니까 그런 거고. 예. 아무튼 본인이 그렇게 연구하러 간 건 없는데 정작 가는 데가 어떤데요? UEFA 뭐 조추첨이라던가 아니 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뭐 조추첨식 할 건가요? 행정적인 부분을 배울 건가요? 조추첨 달수대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전술적인 감독이 하는 건 전술적인 거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막 바깥에서 하는 행동들 보면은 대부분이 행정가로서의 행동들이에요. 감독으로서의 그게 아니고. 그러네. 무슨 뭐 조추첨과 관련 이거 다 행정이고. 네, 아니면 언론인으로서의 인터뷰. 비평가. 예. 지도자로서 전술에 대한 미팅이나 전술에 대한 회의나 전술에 대한 토론회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전술적인 거 물어봤을 때 현대축구에서 나 갔다 왔다. 월드컵 때 그걸로 갔다 왔다. 그거 한마디 했잖아요. 그때 내가 약간 까리했어. 뭔가 계속 자기 축구를 만들어갈 공부했다가 아니라 갔다 왔다. 나 현대축구 흐름을 알기 위해서 월드컵 내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근데 부보지 말대로 그냥 이 행정가로 그냥 참여 인원으로 갔다 온 거잖아. 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요거 사실 이건 모르겠어. 나 그러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 줘봐요. 이게 약간 정선지 아니면 이게 뭔지. 난 이 얘기는 사실 되게 왜냐하면 이거 영상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풀 영상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대표팀을 성장시킬 유일한 방법은 유럽을 오가면서 이야기하고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이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 나는 상관없다. 이게 그냥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거. 전혀 뭐 저거 없이 그냥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남긴 영상에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 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자체가 감독에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감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편하게 그냥 뭐든지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량이구나. 예, 약간 좀 그래. 아니면은 매우 레드젤리냐?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인터뷰를 했네. 그래서 책임감도 1도 없고요. 이 사람은 지금 홍재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클린스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재민 형이 대학 평가랑 똑같아요. 한량이고 뭐 그냥. 근데 아니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저 사람. 근데 유명하잖아. 재민이 형 안 유명하고. 지금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저거 레드 형 얘긴데 다들 크게 뭐 어떤 게 뭐 저거 없이.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유럽 대표팀이나 남미 대표팀 감독들은 자국에서 그 선수들을 이렇게 밑에 어린 선수들부터 이렇게 딱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연령별로 해서 딱 이게 인원을 추려서 그 안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국내 선수 체크하고. 근데 워낙 왕성하게 이적을 하잖아. 남미 선수나 유럽 선수들은 유럽에서 유럽으로 빅클럽으로 막 왕성하게 이적을 하니까 현재 폼이 좋은 선수가 누군가 체크를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새롭게 이적을 했는데 게임을 뛰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보러 가는 거고, 이 선수는 내 전술에 안 맞지만 좀 바뀌었나? 변화가 됐나? 이런 체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미 감독이나 유럽 감독들은.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유럽 가 있는 사람들이 뭐 몇 명이나 돼 있어. 선수들이 몇 명이나 있어. 와이스카웃을 보면 돼. 예, 와이스카웃을 한국에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유럽을 오가면서 이야기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역으로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와이스카우트로 K리그 선수들을 보고 있다라고. 그 얘기했어요. 근데 와이스카웃은 또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본 기록이 일일이 다 남아.
근데 여하튼 반대로 얘기했다. 크리스마는 네, 반대로 나는 유럽에서 있으면 K리그 선수를 영상으로 보고 있다. 야, 머리는 좋아. 머리가 아주 비상하신 분이야. 반대로. 네, 머리가 비상하신 분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는 특징 파악이 뚜렷하게 돼서 유럽에 그렇죠. 우리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다 알잖아요. K리그는 영상으로 보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보는 선수적인 그 특징이나 저 선수의 팀워크에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라든지 여러 가지 태도나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보려면 경기장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장 왜냐면 잘 모르잖아. 경기장에서 이러고 보잖아요. 차들이랑 네. 이러고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일이 다 자기는 이제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게끔 다 메모라이즈를 해야죠. 근데 그런 자세를 어떻게 기억해? 거기에 더해서요, 원래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제 자기 코치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코치진들이 뭐 투잡을 하고 있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 선수들을 체크하고 유럽 선수들을 체크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헤어초크, 뭐 스트링가라. 오히려 본인이 그래도 국내에 상주하면서 K리그 경기들 보고 그럴 것이다라고 처음에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거 본인이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말이 바뀌었고 도리어 본인이 유럽 다니고 있고 아니 그것 때문에 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 데려온 거라면서요. 처음에 그랬다. 그렇지. 기억났다. 그러니까요. 뭐 여기가 뭐 유럽 갈 거고. 스트링가라가 그래서 이탈리아랑 뭐 스페인 쪽을 아우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헤어초크가 이제 독일 쪽 아우를 거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네. 근데 왜 본인이 도리어 가 있고 도리어 스트링가라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오더라고요. 지난번 K리그 경기도 와 있더라고.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 가장 K리그 많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가장 경력도 없고 가장 능력 없거든요. 스트링가라요. 방송 나갔대? K리그를 보고 있다. 하지만 혼자서 서울에 있는 건 비효율적이다.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7, 8월 일정이 비어서 집으로 돌아갔다. K리그 감독들을 한 번에 만나기 위해 쿠팡 플레이 참석했는데 이거 이제 올스타전 얘기하는 거죠. 감독들이 아무도 안 왔다. 쿠팡 플레이에 K리그 감독들이 왜 오니? 자기 팀 훈련하고 밖에서 다음 경기 분석하고 준비하고 좀 빠져나간 선수 빼고도 훈련하기 바쁜데 우리나라 얼마나 열정적인데. 맞아요. 뭐 안 만나보셨나 보네. K리그 감독들을. 그러니까 한 자리에 불러 모으면 내가 만나보려고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쿠팡 플레이 가면은 K리그 감독들이 다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발상 자체가. 근데 저 얘기를 누가 해준 거 아니야? 미국 올스타전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거기는 완전히 막 할 때 놀고 이렇게 하니까. 올스타전 다 와가지고 다 즐기는 축제장이잖아. 그리고 감독들이 왔다 한들 클린스만이랑 뭐 한 자리 모여서 대화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야 근데 저거 누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진작에 본인이 그 감독들 만나서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왜냐면 선수들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이 선수 어떠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선수에 대해서 볼 때 단순히 이게 뛰는 것만 봐서도 안 되거든요. 그 선수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잠재성도 봐야 되고 그런 거는 이제 그 감독 아니면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서 축구 보기 외로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저 얘기. 모든 K리그를 챙기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 업무의 90%가 대표팀이고 나머지 10%는 다른 일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대표팀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반대죠. 내 업무량의 10%는 대표팀이고 나머지 90%는 다른 일이다. K리그를 일일이 챙겨야 되지만 내가 여건상 그러지 못한 것은 좀 보완해 나가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뭐 스태프들 차두리 코치를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부임이 됐으니 차두리 코치를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차차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저희가 일단 준비한 코멘트. 그러니까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얘기했던 거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각자의 생각을. 사실 벤투 감독도 지휘봉 잡고 있었을 때 월드컵 전까지는 많은 비난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이라고 하는 기점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벤투 감독 때도 팀 만들어갈 때 사실 좀 그렇게 막 까기도 하고 비판만 했던 거 아니냐. 사실 뭐 저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저희도 지적을 한 적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논리로 가면 클린스만 감독도 충분히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클린스만에게도 시간이라고 하는 걸 충분히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이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지난 감독과 비교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사람이 또 이상하게 생각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딱 하나는 있어요. 이런 뭔가 여론이 좋지 않았을 때 벤투 감독이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색깔을 계속 이 베스트 11을 가져가고 초반부터 막 비판이 있었을 때 자기 축구 인터뷰를 하면 그거에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에 걸맞지 않은 질문을 하면 아예 나는 내 축구를 확실히 가져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팀에 대한 신념 이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변명 핑계잖아요. 약간 좀 다르다.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대표팀에 대한 정말 아까 뭐 나 관심 없으면 나 그만해도 돼. 이런 발언은 책임감 자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건 A 대표잖아요, 심지어. 저는 그리고 또 이제 벤투 감독하고 클린스만 감독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벤투 감독도 비판 많이 받았죠. 그렇죠. 받았죠, 사실. 사실 사실 우리 축구 팬들 그 절반을 우충원이가 있잖아.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죠. 그 후방 빌드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는 축구가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에서 통하겠냐, 아시아 예선까지는 하지만은 이 축구가 되겠냐. 우리나라 팀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의 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였죠. 근데 그래도 본인의 철학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렇죠.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실현시켜준 사람이에요. 보여줬죠. 근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대체 보여주는 철학이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컨셉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벤투 감독은 전술적인 컨셉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비판이 있었죠. 네. 근데 여하튼 그 전술 컨셉이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방향 자체가 있냐? 그나마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게 공격 축구 하겠다였거든요. 4대3으로 승리하는 클린스만 감독. 네. 근데 그 공격 축구도 보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간격도 뭐 이렇게 뭔가 컴팩트하지가 않아요.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뛰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스프린트 양도 많아지고 미드필더와 이 공간에서의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뭔가 선진적이지 않고 옛날 축구, 그러니까 저런 거 보던 것 같아. 이 프리미어리그로 치면 10위권 밑에 있는 막 번리, 썬더랜드 뭐 이런 옛날 예전에 직선적인 거 하고 그냥 스토크시티나 이런 포지셔닝만 그냥 어떻게 맞춰서 하는 그런 축구 같아서 너무 아까 정확히 얘기해 퇴보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전술적으로 좀 사실 좀 약간 좀 요즘 축구의 냄새는 잘 안 나죠. 이게 퇴보가 되면 요즘 축구의 냄새는 안 나.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의 기량마저 퇴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수의 구성, 개개인의 구성만 놓고 보면 역대급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소속팀이 가장 화려한 시기죠.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스쿼드죠. 근데 이렇게 개개인들이 뛰어난 자원들이 있는데 모였을 때 우린 팀이라고 부르는데 팀으로서 그러면 더 당연히 개개인들이 좋으니까 팀으로 뭉쳤을 때도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팀으로 뭉치면 더 희미한 느낌이에요. 네, 플레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브라이턴 같은 팀도 그렇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팀도 그렇고 또 이제 최근에 일본 대표팀도 그렇고 개개인의 기량보다도 그 이상의 성과가 팀으로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이제 약속된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전술적인 방향성도 하나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적응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한국 대표팀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일본 감독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다 그렇죠. 그래요. 일본 현지에 있는 뭐 맞아요. 에이전트나 통해서 비판은 다 너무 자기가 고집하는 선수가 뚜렷하다. 얘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얘를 안 뽑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서 보여줬고 최근에 다시 연임하면서 확실히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독일도 잡았고 물론 선수들이 유럽 진출해서 뭐 스쿼드가 강해진 건 맞지만 그거를 또 조직력을 제대로 못 만들면 그 모래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연임한 감독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클린스만 감독 여하튼 근데 지금 뭐 좀 이렇게 아시안컵까지는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까지도 시간을 저는 현재 분위기가 저 발언을 딱 듣고 아까 여러 이야기들 나 뭐 관심 없으면 나 안 해도 된다. 여기서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이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인데 여론뿐만 아니라 뭐 축구 협회도 그렇고 이게 발에 불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클린스만을 좀 과소평가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과소? 예. 그러니까 과대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그럴 거라고 이렇게까지 한량일 줄 몰랐을 거다. 예, 제가 들은 얘기들은 좀 그렇거든요. 예, 그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좀 놀랍다라는 거죠. 진짜 그러면 협회는
그러니까 클린스만함이 이 정도인지 몰랐다. 거나 그리고 조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통제하거나 어떤 관리를 못한다면 그건 진짜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든지가 무능력한 거야. 경제밖에 없는 거죠.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다 없는 거야.